자, 관연도 공부 방법 첫 번째. 한 회차를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채점하시죠. 그때 틀린 거 나오면은 V 표시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해설 다 들으신 다음에 바로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하나당 해설 하나 바로 들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바로 다시 처음 푸는 것처럼 다시 A4 용지 백지에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듣고 오케이 이해했어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다시 풀어보면은 절반 이상 기억이 다시 안 나요. 방금 들은 건데도.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 지금 이제 V 표시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전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 관연도 풀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1, 2, 3회차를 푸셨어요. 그리고 해설 보고 다시 푸시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또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제 푼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풀리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V 표시를 한 번 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음날 복습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다음날 푸는 거기 때문에 V 표시한 것 중에, 그러니까 틀린 것 중에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맞았던 것도 다시 틀릴 수가 있고 틀렸던 것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V 표시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V 표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좀 귀찮고 힘들어서 V 표시 하나 한 거는 안 봐요. 자꾸 두 개 한 것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V 표시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만 풀어주고 복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 관연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스트잇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V 표시를 하지 않을 거지만 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요. 그 아래 답지에 있잖아요. 답지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지 마시고 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요. 역률이 다르면 합성 역률을 구해줘서 벡터합으로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적지 않고 이 문제의 역률 분명히 다르다 라고 적었어요. 역률 다르다 라고 딱 적고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그 답 있잖아요. 답 위에 가리면서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역률 다르다? 뭐야? 하고 나서 합성 역률 구할 때 벡터합으로 해야 되지 실수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자동으로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합성 역률 공식을 써갖고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실수했던 부분 있잖아요. 역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풀었던 거예요. 합성 역률을 안 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포스트잇에 적어야 됩니다. 역률 다르다. 주의해. 역률 다름. 이렇게만 힌트만 살짝 주시고 가시면은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5일간 반복하십니다. 풀고 복습 풀고 복습 풀고 복습 풀고 복습 풀고 하신 다음에 5일째 되는 날 총 복습을 한번 해주세요. 여태까지 틀렸던 거. 그러면은 V 표시가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다음날 V 표시 중복하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V 표시 5일 후 총 복습. 여태까지 틀렸던 거 총 다시 푸시면 돼요. 그리고 V 표시 한 번 더 해주세요. 또 틀리는 거 있으면. 그리고 물론 포스트잇도 그때 붙여주셔야겠죠. 붙여져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때는 V 표시를 두 번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게 자, 네 번째. 다음 진도도 똑같이 1사이클 합니다. 여기서 5일 후에 5일까지 한 거를 총 복습했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도 똑같이 1사이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총 누적이 10일이 되겠죠. 총 누적이 10일이 되면은 또 한 번 총복습 해주십니다. 이때 총복습 하실 때는
이때 총복습 하실 때는 그러니까 또 5일 후겠죠. 근데 누적 10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두 번째니까. 그때 총복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십니다. 왜냐면요. 이때 5일 후에 총복습이라고 했지만 이날 공부하는 거나 이 전날 공부하는 거는 좀 텀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4일, 5일째 되는 날에 문제들은 한 번 더 복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누적으로 전부 다 풀어주십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잘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요,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5일 동안 푸신 거는 거의 3번씩 푸신 거죠. 맨 처음에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리고 총복습 때, 그죠? 3번씩 또는 여기서 틀렸던 거 한 번 더 푸니까 한 3.5번씩은 푸신 건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갔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난다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10일째 되는 날 이 부분에서 총복습을 하실 때 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앞부분 5일치까지의 두 번 부위 표시된 것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두 번까지만 푸시고요.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 한 개짜리도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푸시는 거는요. 자, 이렇게 10일까지 하셨으면 이후에 관연도 문제는 거의 쉽게 술술 풀립니다. 처음 보는 관연도 문제도 고득점을 맞으세요. 저는 거꾸로 했으니까요. 거꾸로 하는 게 뭐 하나 이점이 있다면은 만약에 2015년도에 신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거꾸로 왔기 때문에 그 신출은 2017년도에 기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출을 풀었지만 거꾸로 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신출을 기출처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한 2005년도, 6년도, 7년도쯤 갔을 때 한 70점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복습하다 보니까 기출로 다시 나왔을 때 여기서 풀었던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세네 번을 하고 왔기 때문에 거의 틀리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쯤 되면은요 테이블 스펙 문제 같은 거 되게 시간 잡아먹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막 대조하면서 찾아야 되고 이런 거 사실 이게 실력을 올리는 데에 시간을 쓰기가 조금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기출을 또 한 번 시간 들여서 하기가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벌써 한 네다섯 번은 풀어봤고 답이 훤히 보인다. 그러면요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넘기세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관연도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는 시간이 촉박해서 두 개짜리만 풀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본 기출 넘겨주기. 그 다음 여섯 번째, 시험 보기 5일 전부터 처음부터 다시 회독 시작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5일 전. 자, 시험 보기 5일 전부터 다시 처음부터 회독 시작하십니다. 이때 시간이 나는 빨리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요 V 표시 있는 거 다 푸세요. 푸시다가 보면 이제 넘길 거 바로 보이시기 때문에 막 넘기십니다. 넘기시다가 요거 한번 풀어줄만 하네 하시는 거 있으면은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V 표시 두 개는 무조건 다시 푸시고요. 그리고 푸시다가 이때 푸시다가 또 틀리는 거 있으면 V 표시 3개 하셔야 됩니다. V 표시 3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쓴 거. 이때는 눈에 훤히 보이는 중복되는 문제 안 풀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형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훑어주시다가 이거 한번 풀어줘야겠다 싶으면 그때 푸셔도 되고요. 이쯤 되면 이해 안 돼서 외운 것들이 조금 말썽을 부리실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해 안 돼서 외웠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말썽 부려요, 얘네들이. 그때 멘탈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럴 때는 이 형광펜으로 박스를 치면서 그 부분을 좀 표시를 해주세요.
시험 보기 직전에 몇 개 볼 용도로. 아시겠죠? 이 V 3개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외운 문제 말고 풀었던 문제 중에 또 틀리는 것들, V 표시 3개 하는 것들 중에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것들은 이제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잇에 실수한 거 적었었잖아요. 그 실수한 거 또 자꾸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 실수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한번 이상하게 실수한 거는 계속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그러고요. 문제를 보는 눈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포스트잇에다가 실수하는 부분을 적었습니다. 제발 이거 정신 차리고 봐라.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역률 다른 거 합성 역률 안 해주고 킬로와트를 주어졌는데 계산하다가 피상전력으로 착각하고 거기다가 코사인 곱해가지고 이게 킬로와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리고 전등 개수 문제에서 40W 이등용 이런 말 무시하고 다 막 일을 안 나눠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뭔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등용짜리가 하나라고? 그럼 이걸 개수를 하나로 쳐야 돼? 두 개로 쳐야 돼? 이런 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말자라고 쓰고 한 10개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적었던 거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가지고 갔던 청심환입니다. 전 이상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실수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또 실수 안 하는데 어떤 문제에 가면 실수를 해요. 전압 강화 뭐 3상인지 루트 3 충전 전력 뭐 1002 하면 이가 대지 전압인데 뭐 이런 것들 자꾸 까먹고 이상한 습관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 적어놨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6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하나 딱 가지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적어도 요거는 실수 안 한다. 아는 것만 딱 풀자 하고 이거 가져가셔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보시고 실수하지 말자 하고 푸시면은 좀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자, 이게 진짜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난 요것만 실수 안 하면은 60점은 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어서 가져갔습니다. 포스트잇을. 그리고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아까 아껴뒀던 거 있죠? 평가용 아껴둔 거 풀기. 풀고 당연히 해설 보셔야겠죠. 1번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답 한번 마무리 쫙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기출문제 풀 때 어차피 단답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풀면서도 뭐 한 번 나왔던 단답들 있잖아요. 그게 혹시라도 잘 안 외워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외우셨겠죠. 처음에 단답을 그렇게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단답을 한 번 더 암기해 주십니다. 저는 다시 암기하면서 암기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외웠는데도 또 계산 문제 하다 보니까 한 10%? 5%에서 10% 정도는 좀 생각 안 났던 것들, 희소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다시 체크만 해주시고 그리고 청심환 들고 시험장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실기에서 제가 했던 공부법이고요. 저는 실제로 실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오늘 공부했던 거 뭐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웠는지 그리고 오늘 놀았는지 그리고 놀다가 잠깐 봐서 1시간 공부했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적었거든요. 데이 1부터 데이 46까지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는 실기를 이 유튜브 스트리밍 하면서 찍었어요. 제 채널에 보시면은 공부한 것들 막 나오는데 이 실제 공부 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하루하루 어떻게 했었는지 세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보시다가 처음에 관련도 푸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걸렸을까 이런 것들이요. 살짝 말씀드리자면 첫날 2회차밖에 못 풀었어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30몇 점 막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점수까지 점수 용지가 조금 몇 개 사라졌는데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까지 말씀드리고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날 선 단답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3번, 4번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 머리도 안 들어오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답 암기로 다시 시작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